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수입니다. 우리가 시민에서 주민으로, 권리에서 권력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20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7강부터 주민주도 돌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주민주도 돌봄 마지막 시간임과 동시에 이 전체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네요. 우리가 17강에서는 돌봄 위기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18강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우리한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난 19강에서는 왜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강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체를 결합하면서 주민 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돌봄 네트워크와 공론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주민 돌봄 네트워크가 필요한지고, 두 번째는 돌봄 네트워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주민 주도 돌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필요한지, 네 번째는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 이 네 가지 실천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주민 돌봄 네트워크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이미 넘어섰고, 2050년엔 40%까지 간다잖아요. 하지만 요양시설도 그 방문 돌봄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가족 돌봄은 거의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고립과 고독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공식 기관만으로는 절대 돌봄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만으로, 기업만으로, 가족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주민인데 한 개인의 주민으로가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의 연결을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돌봄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 복지기관과 주민 역량을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돌봄은 어느 한 기관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이 가장 중요하죠. 둘째는 공식적인 돌봄과 비공식적인 돌봄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요양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복지관 같은 공식적인 서비스 기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웃이나 자원봉사, 가족 돌봄과 같은 비공식적인 돌봄과 연결돼야 합니다. 셋째는 지역 내에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연락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돌봄은 기관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네트워크는 불가피한 것이죠. 돌봄 네트워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식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보건소, 복지관, 지자체 복지팀, 공공기관, 이들이 만드는 기관 중심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주민의 역할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파트너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네트워크 간에도 통합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보건소와 복지관, 또 행정부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병원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네트워크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가족, 이웃, 종교 모임, 또 지역의 다양한 작은 모임들, 이런 것들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벗이 되기도 하고, 밑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병원에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고립된 이웃을 방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기관이 하기 어려운 세심한 돌봄들입니다.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주민은 활동가이자 돌봄 제공자가 되는 것이죠. 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주민 돌봄의 수혜자라고 하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돌봄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기반의 커뮤니티 돌봄입니다.
앞에서 비공식적인 돌봄에서는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마을에 기반한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고 직접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을의 돌봄 매니저를 양성해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돌봄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마을 밥상이라든가 공동 식사를 한다든가, 이웃 모임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복수의 주민이 모임을 통해서 돌봄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마을 기반 커뮤니티 돌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식적인 국가나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돌봄,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돌봄,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기반 커뮤니티 돌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돌봄 공론장이 왜 필요할까요? 공론장은 단순한 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돌봄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자원, 인력,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을 수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민공론장은 주민을 정책 대상자에서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바꾸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공론장의 주요 기능은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민주도 돌봄에서도 공론장은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제를 발굴하는 기능이죠.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돌봄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치매가 걸린 노인들이 많다. 이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의제의 발굴이죠.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몇 분이나 계시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금 어떤 치유를 받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현황에 관한 것, 통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논의를 기반해서 가치에 합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에 합의라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치매가 걸린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보내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에 대한 합의입니다. 좋은 돌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은 돌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결정한 내용 가운데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거,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 재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것 등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성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이죠. 그 다섯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민 돌봄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해외 대표적인 그 돌봄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프롬 프로젝트, 제가 17강에서 간단하게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국 남부에 있는 프롬시라고 하는 작은 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Compassionate Fro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공감에 기반한 프롬시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사회적 처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처방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처방, 약 처방하고 의료적인 처방을 하는데, 사회적 처방은 고독한 노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기 전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돌봄을 해결하는 방식에 방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 내에 주민 연결망을 구축을 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처방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해서 지역 주민과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커넥터라고 하는 주민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다수를 양성해요. 그래서 고립된 주민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결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찾고, 또 지역에는 또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어떤 모임, 또 어떤 전문가, 또 어떤 그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지역 자산 조사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니즈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시설과 결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관과 주민을 함께 엮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응급실 입원율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 관계망을 통해서 지역적인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고 의료비 절감까지 얻게 되었다.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의 질을 현격하게 높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역 포괄케어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료, 요양, 주거, 생활 지원이 하나로 통합된 건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을의 조 모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치매 어르신을 돕기 위한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건강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취미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뭐 치매나 우울증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 주민 간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임이라든가 이제 그룹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민들이 실천 주체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주민은 더 이상 그 돌봄의 대상이 아니죠.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인 것, 돌봄을 받는 주체인과 동시에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 전체가 돌봄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충북 진천에는 우리 동네 복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충북 진천에는 이제 돌봄 인프라가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노인 돌봄을 위해 진천시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 동네 복지사라고 하는 것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 돌봄 복지사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층의 돌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과 주민이 서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주민이 돌봄의 주체가 된 이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산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돌봄과 관련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커뮤니티 맵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봄과 관련해서 돌봄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돌봄 인력, 돌봄과 관련된 모임, 또 취약지대, 그리고 서비스들이 어디에 어떻게 편재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을 자산지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도화를 하게 되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인 돌봄 구조를 설계하는 기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돌봄은 결국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모임을 만들거나 관련된 그룹을 형성하거나 또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 만남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여적인 기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민 워크숍이라든가 타운홈 미팅이라든가 공동 설계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그 기획에 의해서 그 활동을 형성해 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그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도 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또 같이 공동으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같이 내리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이 공유가 되고 새로운 문제를 또 발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기부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자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은 시민사회가 아직 충분한 재정적인 여건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재원 확보에 도움을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네트워크가 일종의 돌봄을 위한 관계망이고 협력을 위한 구조라고 한다면 공론장은 무엇일까요? 공론장은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실행력을 형성하고 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잘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이 참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의제가 분명해야 되고 또 중립적인 진행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회의 진행이 중립적인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하고요. 또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 되고 또 논의에 적절한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토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의견 공유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정책의 현실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론장이 고도화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 중심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4차례에 걸쳐서 드렸는데요. 이것을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돌봄은 예산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돌봄은 관계다. 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이고 관계가 있어야 위기가 보이고 관계가 있어야 지원이 연결이 되고 주민의 눈과 발은 항상 행정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민 중심 돌봄의 핵심은 관계망이다,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공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이 주체가 될 때 공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봄 공백은 시스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관계가 끊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이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그리고 공동 실천자로 바뀌는 순간 돌봄의 공백은 빠르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공론장이 역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공론장은 단순한 의견 수렴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권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돌봄의 방향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결국 돌봄의 미래는 관계의 회복과 주민의 참여, 공론장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강에서는 돌봄 네트워크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공론장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의 핵심은 결국 주민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의제를 만들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돌봄 네트워크와 공론장의 의미입니다. 20강 돌봄 네트워크와 공론장 강의와 더불어서 시민에서 주민으로 권리에서 권력으로 20강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